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생명체들. 이들이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03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스. 2009년 멕시코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인플루엔자. 해마다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구제역과 AI 바이러스까지. 이처럼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인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철저한 예방뿐인데, 기존의 멸균, 살균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방역 기술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간다. 국내의 대표적인 기술 창업 보육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 김석중 대표는 지난해 봄 이곳에 사무실을 열었다. 코팅 기법을 통한 새로운 바이러스 방역 기술을 가지고서다. 이용시설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바이러스 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히 말씀을 드리면 코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살균들이 부분적으로 살균을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전수를 다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앉지를 못하게 하고 또 그 앉은 자리에서 생육을 못하게 하고 그 멸균 상태가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방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연구실. 미국과는 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처음 김석중 대표가 국내 시장에 이 방역 기술을 들여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기존의 기술과는 차별화된 방역 기술이라는 점을 알리는 일이었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먼저 이곳에서 사용되는 소독약제의 살균력을 실제 황색포도 상구균, 폐렴균, 곰팡이균을 이용해 알아보기로 했다. 황색포도 상구균과 황색포도 상구균의 소독약제를 떨어뜨려 18시간 배양한 후의 모습을 비교한 결과다. 폐렴균에 대해서도 같은 실험 후 두 경우의 결과를 비교한 모습이다. 모두 90%에 이르는 살균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곰팡이 저항성에 대한 실험에서도 소독약제를 접종한 균사의 경우 더 이상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독약제의 강력한 살균력과 함께 또 하나 이곳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것이 있다. 바로 스파이크 보호막 공법이다. 스파이크 보호막 공법은 탄소와 질소 원자로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에 이르는 스파이크 보호막을 만들어 그 표면에 닿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제거, 이들에 대한 방어 효과를 장시간 지속시켜주는 기술이다. 카본 스파이크 공법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질병들을 저희가 살균 소독을 합니다. 근데 그 카본 스파이크라는 게 뭐냐면 그 카본이 뾰족뾰족하게 스파이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기존의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박테리아가 그 카본의 뾰족한 부분에 맞닿게 되면 얘네들이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얘가 터져서 세균을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방역 기술이 소독약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법이라면 이곳의 방역 기술은 스파이크 보호막 공법이라는 물리적 방법까지 더해진 방역 기술이다. 때문에 기존의 방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세균을 대상으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을 하는 코팅 기법이 벽면, 천정, 바닥, 기자재 이런 걸 다 코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부유세균이라는 것이 어차피 떠다니다가 어디에는 앉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과정에서 저희 코팅면에 앉으면 사멸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방역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고등학교 급식실의 방역 현장을 찾았다. 방역 작업을 위해 방제복을 입은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데, 먼저 벽면과 천장, 내부 시설에 대해 1차 살균을 시작한다.
1차 살균은 자연광의 1600배에 이르는 자외선을 내쏘는 자외선 살균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테이블과 의자 등 인체 접촉이 많은 부분에 대해 더욱 꼼꼼한 살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쓰고 있다. 자외선 살균 후 초밀입 살포기를 통해 2차 방역 작업, 일명 방역 코팅이 시작된다. 초밀입 살포기로 소독약제를 정해진 공간에 도포하게 되는데 벽면, 천장, 바닥, 기자재를 중심으로 도포한다. 이때 소독약제를 도포한 면 각각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스파이크 보호막이 형성된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부유세균이 스파이크 보호막에 닿으면서 사멸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실내의 세균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물 세척을 하지 않는 경우 스파이크 보호막의 부유세균 사멸 효과는 9개월까지 지속된다. 이 같은 전체적인 코팅 방역은 순환하는 실내 공기 오염들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코팅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 공기가 순환되면 순환될수록 공기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기존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공기가 돌면 돌수록 공기가 지저분해지거든요. 세균이 피어나고. 하지만 저희 공법으로 코팅을 해놓은 예를 들어서 공간 안에서는 공기가 돌면 돌수록 계속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죠. 방역 코팅 작업이 끝나면 30분간의 자연 건조 과정을 거친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오염도 테스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 코팅 방역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소독약제로 코팅한 벽면에서 세균을 채취하고 이를 테스트기에 넣어 그 수치를 확인한다. 코팅 방역 후 오염도 테스트 결과는 ERLU, 신생아 인큐베이터 수준의 세균 수치다. 코팅 방역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염도를 체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바이러스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다.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매달 아마 저희 코디가 와가지고 바이러스 양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못 드리고 있지만, 근데 그 바이러스 양이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깨끗한 상태입니다. 1회 방역으로 장기간 위생 관리가 된다는 점도 바이러스 방역 코팅 기술의 장점이다. 그 방역법이 상당히 좋다는 소식을 들어서 먼저 신청을 하게 됐고, 이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아주 훌륭한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요즘 좋고 학생들도 대단한 만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할 산부인과 병동. 이곳 역시 바이러스 방역 코팅 기술이 필요한 곳이다. 바닥으로 천장까지 다 유리면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시스템 말리게 되면 일단 다시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요. 두께는 약 방역 작업 전 작업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작업자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 다 들어갈 겁니다. 따로. 바닥에도 떨어지긴 하고. 방역 작업의 시작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놓치지 않는다.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코디를 변경시켜드릴 거예요. 또 하나, 소독약제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도 빠뜨리지 않는다. 벽지가 울거나 색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상시방역 체계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약품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제라든가 소독약 같은 것들이 딱 그때 해놓으면 뭐 이틀 정도의 양리 기간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으로는 3개월, 길게는 뭐 1년까지의 양리 작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시 방역 체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도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그 상시 방역 체계를 좀 매뉴얼화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최대화시킨 좀 더 나은 기술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 또한 창조 경제가 아닐까.